안녕하세요. 저는 한식 김치 만들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김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지금 강의가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과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그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좀 이 사태가 빨리 진전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강의 시간에서 웃고 같이 얘기하면서 빨리 실습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김치 치즈 감자전입니다. 쉽게 말해서 김치와 치즈를 감자전 위에 올려서 약간 피자 모양의 그런 전을 만들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한식 퓨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자. 그러니까 감자전이 이제 그 도우가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이제 김치나 이런 야채들을 볶아서 올린 다음에 피자 치즈를 위에다 뿌려서 이렇게 전처럼 아니면 또 퓨전 피자처럼 그런 식으로 만드는 요리인데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전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 전의 뜻은 재료를 얇게 썰어 밀가루와 달걀을 묻혀 기름에 지진 음식의 총칭입니다. 궁중어로는 전유화 또는 전유어라고 부르며 보통 전야 지짐개라고도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지짐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게 아무래도 지짐개라는 말이 일본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 일본 사람들은 지짐이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전의 특성은 그 한국 요리에는 튀김 요리는 별로 없고 부침 요리가 많은데 그 전은 부침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부침 요리로서 전감의 두께를 얇고 고르게 점이고 크기와 모양을 일정하게 하며 그 밀가루와 달걀물을 씌워서 그 팬에, 그러니까 옛날엔 소뚜껑에 했겠죠. 그 팬에 붙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튀김류와는 한국 음식에 그렇게 튀김이 그렇게 예전엔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튀김류보다는 부치는 전류의 그런 모양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는 생선류와 채소류, 육류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며 반상, 교자상, 주안상 등의 간장과 또는 초간장 등과 함께 같이 차려집니다. 주로 서민들이 먹었다기보단 그래도 양반가에서 주로 많이 먹었던 그런 류는 이제 뭐 육전이나 그런 좀 이렇게 뭐 비싼 류의, 누가 봐도 비싼 류의 전을 좀 많이 먹지 않았나? 일반 서민들은 뭐 김치를 이용한 김치전이나 뭐 파 같은 거 그런 류의 전류를 많이 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생선전, 굴전, 완자전, 뭐 간전이나 천엽전, 표고전, 고사리전, 양파전, 뭐 새우전, 뭐 등등등 많이 있죠. 이런 그 육전이나 완자전, 뭐 이런 굴전, 간전 이런 전들은 그 양반이나 그 중인 이상 되는 그쪽 그런 신분 이상 되는 사람들이 좀 먹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반 뭐 천민이나 그런 사람들은 보통 뭐 파전, 김치전, 뭐 진달래전, 뭐 이런 진달래나 뭐 이런 꽃을 이용한 화전 등 그런 전들을 많이 먹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생선을 붙인 것을 전유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의 총칭을 전유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생선전, 호박전, 뭐 이런 식으로 연근전, 뭐 표고전 이런 식으로 뒤에 앞에 재료의 이름과 뒤에 전자를 부르는 것처럼 생선전은 생선전유어, 호박전은 호박전유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이름을 써서 이 전유어라는 말이 그 과거에는 전유어라는 말을 썼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의 시작을 좀 찾아보면 화전놀이, 그러니까 뭐 춘삼월 꽃필 때 이때를 잡아 남녀노소가 각기 무리를 이루어
하루를 즐겁게 놀 때 풍류를 즐기며 먹던 음식, 화전, 꽃 모양을 꽃을 넣고 꽃 모양을 만들어서 전을 부치는 그 화전은 조선시대 궁중의 절식으로 만들어졌던 전통 음식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민속놀이로 옛부터 성행하였는데 지금은 음력 3월이 되면 각지에서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전의 풍습은 사실 고려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온 음식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궁중에서는 삼진날 중전을 모시고 비원에 나가 육류전과 찹쌀가루를 반죽해서 그 진달래를 얹어 전을 부쳐 먹으면서 화전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서는 그런 회비나 그런 돈을 모아서 음식을 장만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많으나 그 옛날에는 각기 음식을 정성껏 마련해서 나누어 먹었는데 그런 화전을 부쳐 먹고 그렇게 꽃이 필 때 같이 이제 즐기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화전을 붙이고 꽃지짐을 먹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전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재료를 사용하는 전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알아봤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식의 그 김치 만들기를 하면서 이 전만 이런 전이나 이런 국수들만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치를 이용한 퓨전 요리나 이런 양식과 접목해서 김치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과 빨리 만나서 같이 이제 모여서 실습도 하고 얘기도 하고 물어보는 그 궁금한 점이나 그런 점들에 있으면 서슴없이 물어보고 답해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은 김치치즈 감자전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식 김치 만들기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근입니다. 자, 오늘은 김치치즈 감자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식 김치 만들기 수업은 그 전주에 만들었던 김치를 이용해서 그 다음 주에 새로운 퓨전 스타일의 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치를 이용한 한식 퓨전 요리를 만드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김치치즈 감자전인데요. 김치치즈 감자전은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감자전을 이용한 감자전을 도우로 사용한 피자, 퓨전 피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그냥 피자처럼 한 장만 구워서 위에다가 이제 토핑이나 그런 것들을 넣고 하시면 피자처럼 되고요. 감자전을 두 개로 하셔서 덮으시면 퀘사디아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김치치즈 감자전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김치치즈 감자전은 크게 지금 소스와 토핑 그리고 도우에 들어가는 감자전이 재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감자는 약 하나 반에서 2개 정도 준비했고요. 감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발변이 쉽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껍질을 까놓고 물속에 담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자전은 제일 마지막에 사용할 거고요. 감자전을 사용할 때는 그냥 다 강판에 갈아서 쓸 게 아니라 3분의 2는 감자전, 그러니까 강판에 갈아서 이제 곱게 해서 사용할 거고요. 그 나머지 3분의 1은 얇게 채를 쳐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그 얇게 채를 쳐서 사용하는 이유는 그 감자전을 부쳤을 때 간 것만 넣는 것보다 얇게 채를 친 거를 같이 넣어주면 그 텍스처, 그러니까 조질감이라고 그러죠. 그런 씹을 때의 맛이 더 풍미가 좋고 맛이 살아나기 때문에 감자를 채를 쳐서 넣어줄 거고요. 그 감자를 간 거에 부침가루, 밀가루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밀가루보다는 부침가루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많이 첨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침가루가 사용하시기는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소스, 여러분들 피자 보시면 피자 위에 토마토 소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한식 퓨전 소스 같이 여기 보시면
고추장을 이용할 겁니다. 고추장과 마요네즈 그리고 설탕. 근데 이렇게만 넣으면 약간 느끼할 수가 있어서 청양고추는 많이 필요 없긴 한데 청양고추 약간 반 개 정도를 사용해서 좀 더 매콤한 맛을 주고 느끼한 맛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청양고추를 사용할 겁니다. 소스는 이렇게 해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토핑은 양송이버섯 한 4개 정도. 이게 양송이버섯이 잘라 놓으면 많아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볶고 숨이 죽으면 양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 양송이버섯은 한 4개. 그리고 피망은 지금은 이제 노란색 파프리카를 준비했는데 여기 이제 그 외에 다른 뭐 빨간색이나 초록색을 사용하셔도 뭐 무관합니다.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는 많이 안 쓰는 게 좋은 이유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익히면 그 수분이 계속 나와서 그렇게 썩 보기 좋지 않아서 딱 2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약 한 4분의 1에서 한 6분의 1개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를 준비했는데요. 파를 쓰셔도 되고 쪽파를 쓰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무관합니다. 네, 파는 흰 부분도 상관없지만 아무래도 파란색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끝에 파란색 부분 쪽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김치는 채를 써서 한번 볶아줄 거고요. 김치를 사용할 거고 요것만 들어가기엔 좀 고기가 없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베이컨도 같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치즈, 모짜렐라 시중에 가시면 모짜렐라 시레드 치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 치즈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김치치즈 감자전의 차례는 감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변이 잘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갈고 잘라서 제일 마지막에 사용할 거고요. 일단 처음에는 이런 토핑 야채, 토핑 위주의 채소와 김치, 베이컨 등을 잘라서 볶아서 준비를 해놓을 겁니다. 먼저 그걸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스류를 섞어서 소스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김치치즈 감자는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냥 피자가 좀 지겨우신 학생들 또는 좀 새로운 거를 먹고 싶다. 내지는 집에 있는 재료들을 사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집에 지금 저는 채소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냥 집에 있는 채소들 어떤 채소를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냉장고에 탈탈 털으셔가지고 집에 있는 채소들 위주로 해가지고 감자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위주로 이제 집에 있는 거 위주로 굳이 돈 들이시지 말고 집에 있는 야채와 고기들을 위주로 음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채들을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채 모양은 길쭉하게 써는 것도 괜찮고 그냥 원하시는 모양으로 썰어도 괜찮은데 제 생각에는 길쭉하게 써는 게 훨씬 먹기에도 편하고 보기에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네모나게 썰거나 동그랗게 썰면 잘 안 익고 그냥 너무 퍼석퍼석한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는 안 써시는 게 저는 더 그냥 길쭉하게 써시는 게 여러분 하시기에도 편하고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길쭉하게 슬라이스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피망 먼저 잘랐고요. 양파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 위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야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들을 다 슬라이스를 해서 이게 4개가 되게 많이 보이는데 이게 막상 볶아놓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분이 날아가고 다 익어서 이제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래서 양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
4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개 준비하고요. 이 파는 너무 크게 자르면 약간 뭐라 그래, 좀 이렇게 쓴맛, 좀 약간 매운맛 이런 것들이 나기 때문에 얇게. 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피망은 방울토마토는 한 4분의 1로 4분의 1 컷해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파를 잘 넣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방울토마토는 4분의 1 컷으로 준비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야채는 이렇게 준비됐고요. 그리고 베이컨도 같은 모양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베이컨이 훈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볶았을 때도 향이 확 사니까 이 기름에다가 김치를 볶아주면 김치의 맛이 훨씬 더 좋습니다. 베이컨 그리고 김치도 가지고 채로 썰어서 다시 넣고 이렇게 해서 야채를 이렇게 썰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요 썰은 야채들은 바로 볶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야채는 이렇게 준비된 야채들은 프라이팬에 살짝 한번 볶겠습니다. 이게 너무 생으로 들어가면 이게 감자전을 만들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치즈를 녹이는 음식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의 치즈처럼 센 걸 넣어서 오븐에다 굽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살짝 볶아주는 게 더 맛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들을 기름과 함께 한 번씩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는 제일 마지막에 볶아주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이 후라이팬이 타기 때문에 김치는 제일 마지막에 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색깔이 너무 나지 않도록 그냥 살짝 숨만 죽으면 됩니다. 간은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감자전에도 이따가 간이 들어갈 거고 김치에도 간이 있고 소스도 마요네즈랑 고추장이 들어가서 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간을 하면 토핑들 자체가 너무 짜지기 때문에 간은 굳이 하지 마시고 그냥 야채 그냥 그 고유의 맛만 날 수 있게 살짝 볶아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숨이 죽었으면 한쪽으로 잘 놔서 준비해 주시고요. 기름은 볶을 때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거를 감자전 위에 올리고 이제 치즈를 넣고 익힐 때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볶은 야채들은 기름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 제일 마지막에, 기름은 조금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피망, 파프리카 피망도 상관없습니다. 피망 자체가 수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분을 날려주는, 게 볶으면서 수분을 날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채도 익으면서 수분도 날려주면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망을 잘 볶아주고, 너무 색이 안 나는 게, 너무 까맣게 색이 안 나는 게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너무 흐물거리지 않고 좀 아삭한 식감이 나면서 더 맛있으니까 너무 많이 안 볶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수분과 함께 날라간 피망도 잘 됐습니다. 이제 아까 썰어놓은 양송이, 양송이는 이게 처음에 기름을 넣고 볶을 때 보면 되게 안 볶아지는 것처럼 빳빳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슬슬 볶다 보면 이 버섯은, 모든 종류의 버섯은 물을 머금고 있는 게 많아서 익으면 익을수록 물이 나와요. 그래서 센 불에, 가능한 한 센 불에 확 볶아주시는 게 수분도 날리고 음식을, 그러니까 버섯류의 그 익힘 정도를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한 한 센 불에. 자, 이 정도로 수분이 날아가고 어느 정도 익었다 생각하시면, 뭐 버섯류는 뭐 그냥 생으로도 많이 먹잖아요. 근데 한번 익혀주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살짝 익혀주고, 이제 베이컨, 아까 그 베이컨에 기름에다가 김치를 볶으면 더 맛있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베이컨을 먼저 넣으시고, 베이컨 볶을 때는 기름을 첨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좀 불안한데 싶으면 살짝만 넣으시고, 베이컨 자체에 기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잘 이렇게 볶아주시면 이 안에서 기름이 살살 나옵니다. 그래서 잘 흔들어가면서, 이게 팬을 가만히 냅두고 볶으면 아무래도 달라붙고 타기 때문에 잘 흔들어가면서, 그리고 뭐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사용해서 잘 저어줘가면서, 베이컨은 좀 가능한 한 좀 많이 익혀주는 게 좋아요. 기름이 충분히 빠질 때까지, 그때까지 익혀줍니다. 그래서 그 기름에다가 아까 채 썰은 김치를 같이 볶아주는 거라 충분히 기름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기름이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기름이 충분히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베이컨도 한쪽으로, 기름 없이 하시려면 종이나 이런 냅킨 같은 거를 바닥에 살짝 깔아주시고, 이 위에 베이컨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름이 너무 많으면 그 전하고 피자랑 다 익었을 때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을 따로 넣고 베이컨만 빼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름이 나오겠죠. 이 기름이 요걸 다 사용하시면 너무 많고요. 기름을 살짝 버리시고 조금
팬에 그냥 살짝 보일 정도만 놓으시고 여기다가 아까 썰은 김치를 같이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 김치 볶을 때는 김치 자체가 너무 시다. 김치가 너무 셔.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설탕을 한 꼬집 정도만 집어넣으세요. 이 단맛이 신맛을 좀 이렇게 감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탕 한 꼬집 정도 집어넣어 주시면 훨씬 더 김치의 그 맛있는 맛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설탕을 조금 넣어주시고 김치가 너무 익지 않아도 뭐 상관은 없으니까 그 조금 살짝 덜 볶아야지 그 아삭아삭한 김치의 맛에서 느끼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김치를 너무 익지 않게 그 정도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김치도 이쪽으로 잘 넣으면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올라갈 토핑들이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양송이, 피망, 양파, 김치와 베이컨, 그리고 아까 준비한 토마토와 파. 토마토와 파는 그냥 생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안 볶아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충분히 기름이 빠진 거는 빼서 버려주세요. 그래서 버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감자전, 이제 피자라기보단 그런 피자 같은 역할의 도우 역할을 하는 감자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치치즈 감자전에 도우가 되는 감자전 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분의 2는 갈아서 사용할 거고 3분의 1은 채를 칠 거라고 말씀 처음에 드렸죠. 그래서 일단 3분의 2는 그 고운 채로 잘 갈아서 사용할 겁니다. 요 강판에 가실 때 여러분들 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번 그 강판에 갈리면 손이 좀 심하게 아프게 나가기 때문에 강판에 가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좋은 강판에 감자를 계속 갈아주시고, 이게 굳이 귀찮고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믹서기에다가 한번 갈으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믹서기에 갈면 너무 곱게 갈리기 때문에 맛이 더 없으니까 강판에 가는 게 수고스럽더라도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선 강판에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벌써 색깔이 갈변해져서 이렇게 변하고 있죠. 팔이 아프네요. 자, 끄트머리 마지막쯤에 가르실 때는 손을 조심하셔서 갈아주셔야 됩니다.
손 다치면 본인만 아픈 거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주시고 마지막 단계서 너무 마지막 쪽은 위험하니까 가능한 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가시고요. 너무 마지막 쪽은 그냥 잘라서 쓰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위험하지 않게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안 다치지 않게 최대한 그리고 이 갈린 감자는 잘 그러면 이렇게 감자가 벌써 갈변이 시작되죠. 감자가 갈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물이 너무 안 들어가면 뻑뻑하니까 2테이블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소금도 한 반 티스푼 정도 넣으시면 돼요. 반 티스푼이 한 2.5g에서 3g 정도 사이 정도 되겠죠. 그냥 한 꼬집 정도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꼬집 정도 넣으시고, 자, 아까 부침가루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이 양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한 테이블 스푼이면 그 농도가 얼추 맞거든요. 한 테이블을 먼저 넣어보시고 잘 저어보신 다음에 많이 지네요. 이제 감자가 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많이 질어집니다. 하나 더 넣겠습니다. 너무 되직하지 않게, 너무 되직하면 익혔을 때 너무 퍼석퍼석한 맛이 나니까 너무 되직하지 않게 약간 묽게끔 이렇게 감자 전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정도 묽기면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자를 채를 쳐서 가능한 한 고운 채로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너무 두껍고 그러면은 안 익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고운 채로 고운 채로 잘라서 같이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채썬 감자가 확 눈에 들어오시죠? 익혔을 때도 이 채썬 감자 때문에 더 아삭아삭한 맛도 나고 씹는 텍스처가 더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자전 반죽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 감자전 반죽 후에 뭘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소스를 아직 안 만들었죠? 네, 소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는 간단합니다. 마요네즈 2테이블스푼, 고추장 1티스푼, 설탕 2티스푼, 그리고 고추는 여러분들이 가장 얇게, 가장 조그맣게 다질 수 있는 만큼 다져주시면 돼요. 이게 고추가 청양고추를 사용하기 때문에 입자가 있으면은 잘못 씹으면은 너무 매운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최대한 나는 매운 게 좋다 그러신 분들은 좀 크게 잘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막 갑자기 막 너무 매운 게 딱 씹혀버리면 당황할 수도 있고, 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매운 게 싫으신 분들은 최대한 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얇게 찹한 청양고추까지 같이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세요. 이게 잘 섞어줘야지. 이거 그냥 대충 섞으면 설탕이 잘 녹질 않아가지고 나중에 설탕이 씹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섞어서 잘 저어서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고추장 때문에 마요네즈가 빨갛게 됐죠? 군데군데 보시면 초록색 고추가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스까지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스까지 준비가 끝났고, 이렇게 되면 전 재료가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네, 전을 부쳐야겠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반죽으로 전을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반죽을 이용해서, 감자전 반죽을 이용해서 감자전을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센 불로 갔다가 어느 정도의 열기가, 감자전 반죽을 넣고 어느 정도 열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불을 줄여주셔야 돼요. 너무 센 불에서 하시면 색깔도 너무 변하기 때문에, 자, 충분히 기름을 둘러주시고, 기름이 올라왔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전 반죽을 좀 크리스피하고 바삭바삭한 식감을 원하시면 전 반죽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나는 이렇게 폭신폭신한 게 좋다 그러신 분들은 반죽을 충분히 넣어주셔서
전을 붙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골고루 잘 펴주시면 전류는 기름이 너무 없으면 너무 잘 달라붙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지만 충분한 기름이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굽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더 맛있고. 이렇게 해서 처음엔 약간 센 불로 했다가 불을 조금 줄여주세요. 너무 센 불로 하면 굽고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센 불은 약간 줄여주시고, 그래서 살살살 익힐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토핑들을 지금 넣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따가 이걸 한번 뒤집고 나서 그 익은 면에다가 이 토핑들을 올리고 치즈를 더 올릴 겁니다. 이렇게 주위를 한 번씩 자, 이렇게 색깔이 이쪽은 약간 안 익고 이쪽은 익었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났을 때 이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뒤집을 때 위험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뒤집개를 2개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고요. 위험하지 않게 손 안 다치게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으신 감자전에 이제 위에다가 소스를 뒤집고 나서 소스를 발라줍니다.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소스 있죠? 소스를 살짝 펴바르고, 이때 불은 제일 약한 불로 하셔야 돼요. 이게 계속 센 불로 가면 밑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약한 불로 줄여 놓으시고요. 소스 발라주고, 그 위에 여러분들이 준비한 토핑들 다 골고루 뿌려줘가면서 올려주시고, 베이컨도 마찬가지로 순서는 따로 없습니다. 순서는 따로 없으니까 여러분 편하실 대로 올려주시고, 양송이도 꼭 모양이 피자랑 똑같죠. 그리고 피망, 그리고 양파, 방울토마토는 지금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마지막에 다 익히고 위에다가 그냥 하나씩 올려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위에다가 이따가 파랑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치즈,
치즈를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넉넉히 뿌려서 드시면 더 맛있겠죠? 이렇게 해도 전자레인지에 넣으셔도 되는데 전자레인지보단 저는 불을 약하게 해서 뚜껑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뚜껑이 없기 때문에 접시로 익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접시로 잘 덮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영락없이 피자랑 똑같아요. 딱 피자 모양이죠. 이 위에다가 이제 감자전을 하나 더 묻혀서 그렇게 해서 익히시면 퀘사디아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피자 같은 모양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뚜껑을 덮고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불은 너무 세면 안 됩니다. 피자랑 충분히 다 녹아야 되기 때문에 불은 약하게 약불로 천천히 익힐 수 있도록 한 약 10분 정도 익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익힌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피자가 녹을 때까지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가 다 녹았죠? 자, 여기서 아무래도 이 팬에서 그냥 이 치즈를 녹이면 색깔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집에 토치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을 좀 내주시면 색깔을 좀 내주시면 더 먹음직스럽게 보일 수 있으니까 토치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븐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집에 오븐이 있는 사람들이 요즘은 뭐 많이들 있겠네요. 색깔을 이렇게 잘 이쁘게 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완성된 감자전을 접시에 담아줍니다. 자, 접시에 담을 때는 여러분들 잘 담으셔야 되는 게 이게 한 번에 딱 담아야지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서 담으시면 아무래도 찢어지거나 깨질 확률이 좀 많아요. 도우처럼 딱딱한 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이 덮었던 접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뒤집어 놨죠? 자, 이렇게 해서 뒤집으면 아주 이쁜 모양의 피자 같은 감자전이 나오겠죠? 자, 이제 여기에 마지막 토마토하고 파를 더 넣고 완성을 시킬 겁니다. 네, 이제 이 위에다 아까 자른 방울토마토를 넣고 파도 군데군데 듬성듬성 넣어주시면 김치치즈 감자전이 완성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치치즈 감자전이 완성됐는데요. 생각보다 집에서 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음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서 온 가족 식구들이 다 같이 드시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김치치즈 감자전 김치 만들기 수업
준영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